안녕하십니까. 한국 국제 물류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하고 또 일으키고 있는 닥터 포워드의 프랭크 김현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 부장님과 또한 저 그다음에 우리 촬영하시는 이 세 분이 함께 시간이 맞아야 이거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촬영자는 촬영자대로 또 관사님대로 되게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저희가 그동안에 좀 많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은 수입 절차, 소입 통관 절차에 관련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입 통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까다로운 것 같지만 또 엄청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거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멀리 일하시다가 오신 우리 노현준 부장님 함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화이팅.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그 수입 절차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수입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주분들이 우리 화물이 도대체 어떻게 통관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이제 화물이 급하신 분들은 컨테이너나 또는 비행기가 도착하면 바로 그냥 통관이 돼가지고 나와서 바로 물건을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전화 오셔서 재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물론 저희 같은 포워더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힘든 건 아마 관세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나요? 네, 뭐 보통 빨리 해달라고? 다들 뭐 빨리 하기로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화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화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나 또 관세사들은 물건을 빨리 빼주길 원하는데 또 이제 이게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절차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화물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쉽게 알아보려면, 자, 제가 요 아래에 있죠. 요 좀 아래 보이시나요? 요 아래에 유니패스라고 하는 그 링크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러분 들어가셔서 유니패스 관세청에 들어가셔서 비회를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유니패스에서 네. 화물 정보 제공하는 게 네네.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그렇죠. 디테일하게 요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딱 보시면은 그래도 어떤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통관 그 단계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내 화물이 이제 뭐 수입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확인이 다 가능하시죠. 그렇죠. 자, 이제 유니패스를 딱 보다 보면 한번 유니패스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니패스를 보면은 여기 뭐 이제 화물 관리 번호, 하우스 비밀번호, 마스터 비밀번호, 통관 진행 상태, 품명, 포장 개수, 용적 이런 관리 대상 지정 요구부터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유니패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화물 관리 번호, 그다음에 하우스 BL, 마스터 BL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관 진행 상태가 수입 신고가 되고 있는 중인지를 검사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 대상 지정 여부라고 있는데, 부장님, 관리 대상 지정 여부는 화주분들이 사실 좀 설명을 잘 몰라요. 아니 무슨 내 컨테이너 들어오는데 왜 또 세관에서 그거를 관리하냐. 또 이제 컨테이너를 또 관리가 대상이 지정이 되면은 이거를 또 세관이 지정하는 창고로 또 관내 창고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만 해주시죠. 일단 뭐 관리 대상 지정은 이제 뭐 이 이방 그 적합목록 심사 완료 시점에서 이제 그 관세청에서 그 해당 컨테이너든 해당 화물에 대해서 그 관리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관리 대상 지정이라는 건 이제 그 해당 화물이나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그 화물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이제 관세청에서 하겠다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리 대상 지정을 하는데, 그렇죠. 관리 대상 지정이 되면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뭐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뭐 FCL이나 LCL이나 뭐 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상으로는 관리 대상 화물이 그 BL별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관리 대상 지정 여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그 의문들을 갖는 게 뭐냐면 ACL 컨테이너, 콘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 물건 깨끗한데 왜 이게 뭐 그러냐. 근데 이게 어떤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자면 뭐 세관에 있는 뭐 컴퓨터 그 무슨 뭐 컴퓨터가 뭐 찍는다라든가 네. 뭐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관리하시는 그 세관분들이 지정을 한다. 수동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 혹시 부장님은 아니 그 부분은 뭐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식에 의해서는 이게 관리 대상이 지정이 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이게 관리 대상 지정이 적합 목록, 그러니까 물건이 컨테이너가 뭐 국내 그 터미널에 내려온 상태에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합 목록에 대한 신고를 이제 선사해서 하면 각각 화물마다 이제 그 BL별로 이제 또 그 제품명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 신고된 시점에서 이제 그 품명에 관해서 그래서 분명히 보통 의심스러운 품명인 경우에 뭐 품명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뭐 품명 의심스러운 자체가 뭐 이제 뭐 제품이 뭐 처음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지정되는 거는 관세청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 그렇죠. 뭐 못 알아듣다. 이렇게 딱 뭐 때문에 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예, 저희도 역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만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일단 떠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보는 법부터 좀 약간 좀 볼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이 이 어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입항 적합 목록 제출이라는 게 뜨죠. 네네. 이제 입항을 적합 목록 제출. 자, 이 제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적합 목록을 제출을 누가 하는 건가요? 선사가 이제 세관에 네, 하는 선사가 거죠? 이제 세관에다가 그 이런 배에 부분이. 실린 이제 그 화물들에 대해서 네네. 그 목록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네. 자, 두 번째 입항 적합 목록 심사 완료. 이 심사 완료는 역시 세관에서 검토하고 네, 제출한 거에 대한 심사를 다 완료했다는 네.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 운송 신고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 운송 신고 접수는 누가 무슨 이유에서 보세 운송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이건 ACL인 화물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 보세운송 신고도 수입 신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신고의 시점은 네. 뭐 컨테이너가 이제 뭐 터미널에 반입된 시점에서 해도 되고 뭐 그 컨테이너가 이제 터미널에 내려오기 전에 입항했을 때 입항 전 보세 운송 신고도 가능하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입항 전 이제 뭐 보통 이제 수입 신고는 입항 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선 신고 전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적합 목록이 제출된 그러니까 입항이 돼서 배가 그 하선 신고가 되기 전까지 시점에 이제 입항 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보세 운송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입항 전에 이제 예. 미리 신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입항 적합 목록 심사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입항 전 보세 운송 신고를 한 거고 그쵸. 보세 운송 신고라는 거는 이제 보세 창고 그러니까 보세 구역에서 이제 보세 구역으로의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하는 거에 대한 신고 내륙 운송사가 보세 운송업자겠죠. 보세 운송업자가 예, 그러니까 보세 운송 허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세 운송 신고를 할 수 있고 그걸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세 운송 예. 그래요. 일단 그 보세 운송 신고가 접수를 이제 내륙 운송 컨테이너 운송사가 하면 그거를 또 이제 세관에서 보세 운송 신고 수리를 해주고 네. 그거 신고가 수리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물건을 이제 컨테이너로 옮길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이 부분 또 이제 다섯 번째 입항 보고 수리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사가 이제 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네. 입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관에다 신고하는 거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입항 적합 목록 운항 정 하선 신고 수리. 네. 이 하선 신고 수리는 이제 배가 이제 들어와서 네,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그 해당 그 컨테이너를- 적합 목록 적합 목록을 제출해 그런 화물 목록들에 대해서 이제 배에서 이제 하선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첫 번째 반입 신고. 네.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첫 번째 반입 신고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터미널에 내려왔다는 건가요? 네. 아, 반입 신고는 예. 이제 그 터미널에서 반입 신고를 하는 거죠. 컨테이너가 자기네 터미널로 그렇죠. 들어왔을 때 반입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입 신고는 터미널에서 반입 신고고. 예. 자, 그다음에 이 들어온 터미널을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LCA 화물들을 이제 창고로 가서 적출해야 되니까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반출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반출이 돼야 되고 그 반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입 신고를 하는데 이 수입 신고를 그 하는 시점은 네. 언제가 LCA 화물일 때, LCA 혼재 화물일 때는 수입 신고를 과연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한가? 보통은 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수입 신고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면 네네. 이제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또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 화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 보수창고 반입이 돼야지 물건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적합 목록 심사 원래 뜨면은 하수분들이 막 신고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이게 검사냐 검사 아니냐를 먼저 선별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내 물건이 만약에 수입 신고를 했는데 검사하면은 아무래도 검사 시간이 있다 보니 좀 납품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그 미리 좀 신고를 하고 신고에 관련된 검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수입 신고를. 그거는 이제 뭐 수입자분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수입 신고 시점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리 대상 지정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 확인이 되는 이후에 이제 그 수입 신고를 그 이후에 이제 보통은 하거든요. 반입전 신고라고. 반입전 보통 신고. NCL 화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반입전 신고를 보세 창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세 창고 반입된 이후에 수입 신고를 뭐 하긴 하지만 반입 전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보통은 반입 전에 수입 신고를 하고 뭐 반입이 되면 이제 뭐 검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반입이 된 시점에서 물건을 바로 반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입전 신고를 좀 시간적으로 통관 시간 자체가 좀 단축이 되긴 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수입 신고를 먼저 그 하는 이유는 반입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빠른 통관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근데 이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를 했더니 이제 검사 여부가 나오잖아요. 네. 그 검사 여부도 또한 말들이 많죠. 왜 내 물건이 검사냐? 나 뭐 한번 들어왔었는데 제일 제가 듣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냐? 우리 이 물건 자주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검사냐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왜 그런가요? 뭐 이유가 있겠냐면 랜덤이긴 하죠. 뭐 수입 신고 화물이 솔직히 제가 뭐 하루에 뭐 어느 정도의 신고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수입 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수입 화물들을 뭐 전량 다 뭐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세관에서도 이제 뭐 관세청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우범성이 있다거나 우범성, 네, 뭐 어떤 뭐 시기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정에다 이제 곧 있으면 어린이날 뭐 이런 게 되니까 그쵸. 이제 그때 많이 들어오는 화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검사를 지정하는데 보통 이제 관세청에서도 이게 검사를 사람이 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보통 자동적으로 그런 뭐 수입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딱 해서 뭐 해서 뭐 그 중에 이제 뭐 100건을 만약에 신고를 한다고 치면 뭐 그 중에 뭐 5% 10%는 검사가 걸리게끔 해서 뭐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입 신고가 그러니까 검사 여부는 일단은
어떤 세관에서 지정한 퍼센트율에 맞게 그리고 예. 그때의 어떤 중요한 무슨 명절이라든가 네. 어떤 특별한 시즌일 때 시즌 상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검사를 늘린다든가 네. 이런 것들로 좀 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입이 되고 났어요. 이제 수입 신고를 했더니 검사가 아닌 게 판정이 됐고,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결제 통보는 났지만 이제 수입 신고는 아직 안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아직 창고에 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럼 반입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신고가 통관이 진행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입이 되는 시점에서 물건을 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통관 반입이 되는 시점에서. 예. 그래요. 그래서 반입이 반드시 되어야 그 반출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면허하다. 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럼 수입 신고 수리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화주 입장에서는 수입 신고 수리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그쵸. 결제된 상태에서 해당 세액을 다 납부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내공물품이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화주분들이 가끔씩 그러죠. 물건 먼저 물건이 이제 결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가 다 끝난 줄 아시고 이제 그 운송비와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관세청에서 청구한 그 관세 또는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또한 DO를 받으셔야 반출이 된다는 점 여기까지 한번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길고도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게 유니패스에 관련된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1부는 여기까지 먼저 하고 2부는 이제 FCL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은 어떻게 수입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또 찍느라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오늘도 약간 좀 행설수설한 느낌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그래서 2부 때는 좀 더 면밀하면서도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좀 해가지고 화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히 코로나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